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허준혁입니다. 자,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들, 드디어 제가 여러분들의 응원과 격려 덕분에 구독자 10,000명을 달성을 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 사실 다른 유튜버 분들이 이 구독자 10,000명 달성 기념 영상, 자, 이런 거 올리시는 거 보고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구독자 10,000명이 무슨 큰 의미가 있다고 저렇게 유난을 떠나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이제 제가 화장실을 가기 전에 제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 봤더니 구독자가 9,999명 이렇게 딱 찍혀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진짜 웃긴 게요. 이 9,999명이라는 숫자를 보자마자 심장이 막 두근거리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캡처를 해갖고 제가 인스타그램에도 올려놨거든요. 그리고 딱 10,000명이 찍히면 기념으로 이제 그걸 캡처를 해서 올려야 되겠다. 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화장실에 딱 들어갔어요. 근데 캡처를 못했어요. 화장실에서 다른 유튜버 분 채널 그 영상을 계속 보다가 타이밍을 놓친 거죠. 자,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이 구독자 10,000명이 달성된 기념으로 일단 제가 이제 유튜버로 활동할 수 있게 해준 저의 자격증이 있죠. 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의 합격에 관한 이야기를 준비를 한번 해봤어요. 자, 많은 분들이 사실 문의를 주셨어요. 이 공인중개사 시험을 어떻게 준비를 했는지, 또 교재는 어디 교재를 구입을 했는지, 그리고 기간은 얼마나 걸렸는지, 어디 학원을 다녔는지, 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 컨텐츠는 제가 찍을까 말까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왜냐면 좀 잘난 척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 갖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이 지식인에다가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 독학 동차 합격 이 합격 수기를 올린 적이 있었는데요. 얼마 전에 이제 그 밑에 댓글을 보게 되었는데 도움이 된다, 용기가 생겼다 라는 그런 댓글들이 많이 달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독학으로 3개월 반 만에 공인중개사 시험 1, 2차 동차 합격을 어떻게 했는지 제가 사용했던 팁들을 생각나는 대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할 때 그때 당시에 조그마한 피자집을 하나 운영을 했었어요. 그래서 가게를 운영을 하면서 이제 시험을 준비를 해야 됐기 때문에 학원에는 갈 수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자, 그리고 정확히 제가 7월 1일부터 공부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학원에서는 이미 늦어서 받아주지도 않았을 거예요. 교재는 경록출판사에서 나온 교재로 준비를 했어요. 자, 이유는 간단해요. 책이 그때 당시 나온 것 중에 제일 두꺼웠고 페이지 수가 가장 많았어요. 글씨도 가장 많아 보였고요. 저는 사실 그 전에도 이제 다른 자격증 시험 경험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시험에 대한 요령이 조금 쌓여 있는 편이긴 했어요. 자, 그런데 이 공인중개사 시험 과목들이 전부 다 제가 처음 들어보는 과목들이었고 그냥 외국어도 아니고 저한테는 마치 외계어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순간 직감을 했죠. 이 책의 내용은 내가 다 이해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최대한 상세하고 많은 설명이 들어있는 양이 아주 많은 책을 고른 거예요. 그리고 6월 중순쯤 이제 책을 미리 사놨는데 왠지 우리가 뭔가 비장하게 시작을 하려고 할 때 뭔가 숫자를 맞춰서 1일부터 시작을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저도 7월 1일부터 이제 공부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7월 1일부터 처음 책을 펼쳐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시험은 그때 당시 10월 22일인가 3일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시간이 얼마 없었죠. 그런데 저는 이제 이 기본서 1독의 힘을 굉장히 믿는 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시험에서 저는 일단은 기본서를 무조건 1독을 합니다. 처음에 1독 할 때 이해 절대 못해요. 그런데 그냥 읽는 거예요. 자, 이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오늘 읽은 것을 이해할 필요도 없고 기억이 날 필요도 없다는 거죠. 읽은 게 하나도 기억이 안 나도 돼요. 중요한 건 내가 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1독을 한다는 거예요. 1독을 할 때 주의할 점은 천천히 읽을 필요도 없고요. 이해하려고 할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우리 잘하는 거 있죠? 밑줄 치는 거. 밑줄 치면서 읽을 필요도 없어요. 외우려고도 하지 마세요. 그냥 입으로 오물오물 하면서 공부한다 생각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뭐 소설책 읽듯이 그냥 읽기만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공부냐 하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이 방법은요, 제가 그동안 여러 가지 자격증 시험을 비롯한 이 학교 시험도 마찬가지였고요. 시험 성적이 잘 나올 때 항상 사용했던 방법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무조건 한 번은 읽는 거예요.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남아요. 괜찮아요. 진짜는 2독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1독을 하고 나서 내 머릿속에 아무것도 안 남은 것 같은데 이제 두 번째 2독을 시작할 때가 되잖아요. 자, 1독일 때는 외계어로 보였던 문장들 그리고 단어들이 이제는 비로소 한국어로는 보이기 시작을 해요. 자, 제대로 이해는 안 되지만 낯설지 않은 어디선가 한번 들어본 것 같은 자,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자, 그때부터는 이제 공부다운 공부가 되는 거죠. 책을 보면은 이제는 무슨 느낌인지는 알 것 같아. 앞부분하고 뒷부분이 이제 묘하게 연결이 되면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퍼즐 조각 맞추듯이 처음에는 전혀 몰랐던 것들이 뒤에 거랑 막 연결이 되면서 아, 이게 이 얘기였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시험이 어떤 스타일의 시험인지 비로소 이 시험에 대해서 파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부터는 이 이독은 속도가 1독보다는 더 빠를 거예요. 자, 3독까지 하면은 완전 대박인데 저는 이제 시간이 좀 부족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빠르게 2독까지만 하고 이제부터는 문제 유형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제 기출 문제를 한번 보기 시작을 했어요. 자, 시험 문제 스타일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목별 시험 문제를 파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 내는 스타일을 이제 파악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일단 이 부동산 학개론, 이 부동산 학개론은 시험에 나올 게 뻔한 계산 문제들이 정해져 있어요. 이거를 유형별로 이제 정리를 해서 모아놔 봐야 한 2, 30개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이건 꼭 풀어봐야 되는 계산 문제들이죠. 저는 이 계산 문제들을 각 단원에 상관없이 계산 문제만 한 종이에다가 딱 다 모아놨어요. 그리고 이 계산 문제를 이틀에 한 번 정도는 습관처럼 매일 풀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계산 문제가 완전히 내게 될 때까지. 계산 문제는 기본적으로 다 맞고 들어간다 라고 생각하고 빨리 풀고 넘어가게끔 기계적으로 풀 수 있게끔 연습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그 이론들 있잖아요. 경제 이론들, 그리고 그 사람, 경제 이론을 이야기한 사람들, 이런 거는 단원에 상관없이 큰 종이를 마련해서 거기다가 쭉 나열을 해서 정리를 합니다. 자, 이 사람 이름이나 그런 경제 이론, 서로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자, 그런 문제들은 그냥 외워서는 잘 안 외워져요. 그리고 문제 풀러 가면은 이제 헷갈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 공부할 때는 그냥 한 곳에 쭉 모아놓고 한눈에 이게 비교해 가면서 그렇게 외우는 게 더 잘 외워집니다. 헷갈리지도 않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쪽 손으로 가려놓고 이제 이론 쭉 읽어보고 이거 누가 얘기했는지 이제 스스로 퀴즈를 맞춰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암기를 하게 되면 서로 이제 비교를 하면서 암기를 하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를 풀 때 막 섞어놔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부동산 학개론은 사실 다른 이제 민법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문제를 막 비비 꼬아서 내는 문제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본적인 기출 문제나 이제 문제집을 이제 여러 번 반복해서 푸는 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요 정도만 기본적으로 준비를 하고 가도 기본 점수는 깔고 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는 60점만 넘으면 되는 시험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산 경록 교재 뒤에 그 요약 강의가 서비스로 들어 있었어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는 인터넷 강의는 그 뒤에 달려있는 그 요약 강의 있잖아요. 자, 그거를 한 번씩 쭉 보면서 이해를 이제 도와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민법. 자, 민법은 공인중개사 시험의 꽃이라고 할 수가 있죠. 매우 중요한 과목이에요. 실무에 와서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과목 중에 하나거든요. 자, 이 민법은 암기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민법은 암기 과목이 아니에요. 일단은 법은 우리가 실생활에서 필요에 의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다 그 법을 만들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해당 조문을 만든 이유를 중심으로 이해를 하면 억지로 암기하지 않아도 혹시 시험장에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더라도 본인이 추론을 해서 문제를 맞힐 수도 있어요. 자, 그렇게 조문들을 이해를 하고 또 각 물건들의 특징을 외울 때 있잖아요. 그 각 물건들의 특징을 외울 때도 아까 우리가 썼던 방법처럼 큰 종이에다가 하나의 표처럼 만들어서 쭉 나열을 해놔요. 각 물건들을.
그리고 그 특징들, 물건들만의 특징과 차이점들을 한눈에 이제 비교를 해가면서 암기를 하는 거예요. 기껏 공부 다 해놓고 실수로 문제를 틀리는 이유가 뭐냐면 다른 비슷한 물건들 있잖아요. 다른 비슷한 물건들의 특징하고 그게 순간적으로 헷갈려서 틀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 그리고 민법 문제는 대부분 말장난이 많죠. 표현 자체를 비비 꼬아놔서 사람으로 하여금 헷갈리게 만들어서 틀리게 하려고, 자, 그렇게 내는 문제들이 많아요. 자, 그래서 이 헷갈릴 때가 많은데 이거 해결하는 방법은 바로 판례에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학원 교수님들이 판례를 많이 보라고 하는 이유는 다 있는 거예요. 민법 지문 대부분은 이 판례에서 나오는 표현들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판례를 많이 봐야 지문에 익숙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판결 요지에 나오는 표현들, 또 판결의 취지, 왜 이 사건에서 이런 판결이 나왔는지, 자, 그 부분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왜 임차인에게만 유리한가? 임차인들 보호하려고 만든 법이니까. 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민법은 이런 인과관계를 생각하면서 공부를 했더니 저는 실제로 도움이 많이 됐어요. 이런 연습을 하면 지문을 아무리 비비 꼬아놓고 말장난을 하더라도 지문을 딱 보면 뭐야,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는 게 본능적으로 보이게 돼요. 자격증 시험은 어떤 공부라기보다는 저는 이제 훈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민법 기출문제에 나온 지문들을 이제 싹 다 모아서 저는 이제 뒤죽박죽 섞어 놓고 그거를 OX 퀴즈로 따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OX 문제를 맨날 푸는 거예요. 문제집에 있는 문제는 몇 번 풀면 우리 눈에 익어버려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문제만 봐도 그냥 몇 번인지 답이 보일 때가 많아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자동적으로 그 문제 자체를 외워버리게 된 거예요. 문제를 보는 순간 답이 뭔지 이미 딱 떠오르거든요. 자, 같은 문제집을 계속 반복해서 푸는 거는 이래서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문제 자체를 외우게 되니까 문제 자체가 나한테 익숙해지니까, 자, 이거는 머리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다 똑같아요. 사람의 뇌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모의고사 볼 때 드는 생각이, 근데 문제집을 먼저 다 풀어봤을 때는 웬만한 건 이제 다 맞추거든요. 자, 그런데 모의고사만 보면 성적이 안 나와. 좌절하게 되죠. 이게 다 같은 문제집만 반복해서 풀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지문들을 차라리 따로 모아서 이제 OX 퀴즈로 만들어서 OX 문제를 푸는 연습을 했던 게 저한테는 훨씬 더 효과가 있었어요. 지문 말장난이 나와도 속지를 않게 되더라고요. 자, 이제는 2차 시험으로 한번 가볼게요. 2차 시험은 사실 대부분 암기 과목이라 이제 암기하는 시스템만 잘 짜면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 민법이 제일 어려웠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 세법은 이 공인중개사 시험에 나오는 내용은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나올 만한 문제도 이제 예상이 가능한 편이라서 또 헷갈리게 하는 것도 별로 없고요. 또 중개사 실무는 기본적으로 이제 깔고 가야 할 것들이 좀 있어요. 중개 업무 위반,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로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자,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짓이 무엇이 있는지, 또 그 하지 말라고 하는 짓 했다가 걸리면 어떻게 되는지가 바로 이 중개 실무 과목의 핵심이에요. 처벌, 과태료, 그리고 업무정지, 또 등록 취소, 자격 취소, 자, 이런 내용들을 또 아까처럼 큰 종이 하나를 준비를 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왼쪽에다가는 공인중개사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쭉 나열해서 적어요. 그리고 오른쪽에다가는 거기에 대한 처벌 조항 있잖아요. 자, 그런 것들을 쭉 적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순서는 우리가 교재에 나온 순서, 우리가 공부한 순서, 자, 그 순서대로 적으면 안 돼요. 자, 그 순서를 막 섞어서 적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종이를 또 마련을 해요. 자, 이 종이에는 이번에는 왼쪽과 오른쪽을 서로 바꿔서 반대로 적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왼쪽에는 처벌에 대한 내용만 쭉 적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거기에 해당하는 위반 사항들을 적는 거죠. 자, 이거는 같은 처벌에 해당하는 위반 사항들을 서로 떨어뜨려서 분리해서 암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어요. 자, 그리고 그냥 매일 한 번씩 풀어보는 거예요. 그거 있죠? 손바닥으로 가리고 풀어보는 거. 푸는 속도는 볼 때마다 반복해서 보는 횟수가 많아질 때마다 속도는 점점 빨라져요. 정확도도 높아지고요.
같은 문제집을 반복해서 푸는 거랑은 다른 개념이에요. 문제집에서 풀었던 문제가 똑같이 나오지는 않아요, 시험에. 하지만 지문은 똑같은 지문이 대부분 그대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는 게 저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 다음 공시법. 이 공시법은 지적법이 상대적으로 등기법보다 쉬워요. 그래서 저는 지적법을 먼저 이제 공략을 했고요. 등기법은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남는 시간에 등기법을 이제 최대한 공부를 많이 해보는 걸로, 자,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남은 이제 공법이 있죠. 이 공법이 은근히 좀 까다로워요. 그래서 공법은 뭐 많이 맞춘다라는 생각보다는 일단은 기본 점수로 또 깔고 갈 수 있는 것들, 자, 그런 것들을 먼저 공략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생각한 것이 이 공법은 숫자에 관련된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숫자를 먼저 공략을 하기로 합니다. 제 공부 방법은, 자, 교재에 나오는 숫자들, 나오는 내용들 있잖아요. 날짜들, 그리고 길이, 넓이, 자, 이런 숫자들을 일단 잡고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숫자가 나오는 부분만 따로 모아서 노트 필기를 따로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그 숫자 부분만 네모칸으로 만들어 놓고 비워 놓는 거예요. 숫자를 적지 않고. 그리고 나머지 앞뒤 내용만 따로 정리를 해놨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뭘 하냐면 그거를 이제 쭉 읽어보면서 그 네모칸에 들어갈 숫자를 맞추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왜 문제를 풀면서 이제 네모칸 채우기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자, 그런 식의 문제를 계속 푼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 제가 얘기한 부분 있죠. 같은 문제집을 계속 반복해서 풀면 안 좋다고 했잖아요. 왜 그랬죠? 같은 문제집을 계속 풀면 그 문제에 익숙해져서 우리 뇌가 문제를 통째로 기억을 해버리니까 문제를 외워서 풀게 되니까 공부 효과가 떨어진다라고 했잖아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공법 숫자 외우는 방법은 아까 그 부작용을 거꾸로 역으로 이용을 하는 거예요. 숫자가 들어가는 문장 자체에 익숙해져서 그 문장에 들어가야 되는 숫자를 정확하게 외울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숫자 나오는 문제만 정확하게 풀어내면 일단 공법은 기본 점수는 어느 정도 깔고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자격증 시험은 우리가 1등, 2등을 해야 되는 시험이 아니잖아요. 60점만 넘으면 되는 시험이 공인중개사 시험이기 때문에 이 공부 요령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려면 일단 나올 것 같은 문제가 아니라 나올 수밖에 없는 문제 있잖아요. 공인중개사라면 반드시 알아야 되는 문제들. 자, 그런 문제들부터 처음에 완벽하게 풀 수 있게 훈련하고 기본 점수를 깔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사실 고득점을 위한 방법은 아니에요. 자, 과거에 제가 공인중개사 시험을 이제 독학으로 준비를 하려고 할 때 이제 시간이 3개월 반밖에 안 되는 짧은 시간밖에 없었잖아요. 그 짧은 시간 안에 내가 어떻게 하면 60점을 넘기고 이 시험에 합격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자, 그 고민 끝에 만들어낸 방법들이고 또 팁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막 시험을 준비를 하려고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자, 이런 방법들을 한번 참고를 하셔서 여러분들의 공부를 도와주는 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실제로 이런 방법들을 사용을 해서 약 3개월 반 동안 독학으로 이제 공부를 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첫 시험에 1, 2차 동차 합격을 이뤄냈습니다. 절대 뭐 잘난 척 하는 게 아니고요. 다른 자격증 시험을 볼 때도 제가 항상 사용했던 방법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여러분들도 많은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음에 유익한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